미세먼지 수업 후 학생들이 시청을 찾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과 체험 활동을 하며 건의하고 싶은 게 생겼다는군요. 가장 궁금해했던 건 미세먼지 측정소의 위치였는데요. 네, 어떤 부분의 제안을 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부천시에 이제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측정소가 5군데 있잖아요. 예, 5군데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시청 주변하고 이제 부천시를 기준으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측정소를 좀 더 추가 설치해달라. 네. 저희 학교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서 좀 벗어나 있어서. 그러면 직접 측정을 해보니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학교라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인근엔 측정소가 없죠. 지금 송내고등학교 위치가 저 아래 있죠. 이쪽이죠. 네네. 지금 이쪽은 또 이제 인천하고 지금 경계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국가 측정망이 기존에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적으로 측정소 간의 거리를 약 4km, 4km 정도를 잡고 있어서 나름대로 기준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고, 아무튼 좋은 의견인데 특히 학교 주변 애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올해 가을하고 내년 1월까지 10월부터 해서 드론하고 이제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발생원을 조사를 할 거예요. 교과 수업만 들었다면 몰랐을 새로운 사실들. 학생들은 이렇게 살아있는 환경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하는 활동만큼 시청에서도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떨리진 않았어요? 조금 떨렸어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수업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생각이 달라지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행동도 달라집니다. 환경 수업을 통해 꿈꾸는 환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은 분명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건 학교 내에서 환경 과목의 가치 또는 중요성을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료 선생님들도 더 인식하시게 된 것 같고, 또 이제 환경 교실이 만들어지고 외부 공간도 조성이 돼서 다양한 수업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도 환경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봉암갯벌. 우리나라에서 11번째로 연안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사실 과거엔 마산만으로 흘러들어오던 각종 오염물질로 생명력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2009년 시민 모니터링 활동으로 붉은발 말똥개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생명의 갯벌로 상징되고 있는데요. 한 무리의 고등학생들이 갯벌을 찾았습니다. 능숙하게 준비를 마치는데요. 일요일 오후 보충 공부로도 바쁠 고등학생들이지만 이 활동만큼은 빠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금 저쪽 건너편에 민물가마우지하고 막 앉아있죠. 우리 때문에 지금 피해서 저쪽에 가 있는데 이렇게 물새들이 찾아오는 곳이고, 이곳은 대부분 칠개가 사는 곳이고, 그리고 모래하고 뻘하고 섞인 이런 곳에 여기 보이는 띠조개라고 하는 조개들이 엄청 많이 삽니다. 이런 껍질이 얇아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살고 있고, 지금 특이하게 올해 이 도둑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봉암갯벌은 10개 지역을 지정해 시민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벌써 11년째랍니다. 밑에 잘 맞고 위로 안 된다. 밑에 쑥 안 빠지게. 들어가는데 저기 밑에를 손으로 막아줘. 막아서 들어요. 막아서 밑에 걸. 밑에 걸 막고 올려야 돼. 아니 내가 여기 잡을게. 살짝 기울이더 밑에. 밑에 맞고 올려. 손이 없다. 안 빠지게. 시민 모니터링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학생들. 야, 손이 안 들어가는데. 손이 안 들어가. 좀 더 파야 되려나? 뭐야? 손에 물 들어갔어. 농 좀 해라. 지금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 큐브 안에 있는 생물을 쑥 올리자. 이게 여기 주위에 지형을 대표해서 다시 하자. 이것만 지치해가지고 이걸로만 주위의 생물을 보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높이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높이 되고. 이 순간만큼은 학생의 신분이 아닙니다. 갯벌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의 변화를 직접 관찰하여 기록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 된 거죠. 니 해달라고? 뭐라고 쓰는 거예요? 산소치. 이거 해야 한다. 다시 써줘. 아니. 29.6도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야장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선 땅의 온도도 측정하는데요. 조개 껍데기가 요 1 곱하기 1m 안에 몇 개가 정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조개 껍데기. 이 고동은 보지 말고 조개만 보나요? 예예. 10개 내외. 생물 관찰도 빠질 수 없죠. 매년 같은 구역에서 생물종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4개 2번, 5개 3번, 4개. 4번, 4개요. 4개 5번. 한 마리도 안 보이는데? 없는데. 없어요? 네, 하나, 둘, 셋. 자, 6번. 없다고 해야 돼요. 예. 4개. 환경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알게 됐습니다. 환경은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과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꼭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1mm 곱하기 1mm짜리 체에 걸러서 나온 대형 저서동물인데 이 동물들을 한 곳에서만 보면 너무 개체군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부터 해서 저기까지 총 10군데에 걸쳐서 저서동물을 채집을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보시면 총 10군데에서 2봉지씩 떠서 총 20봉지가 있어요. 바지랑 손이랑 어때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흙이 묻고 이런 적이 있나요? 적동만이 더 심해요. 여기는 좀 괜찮았던 곳이에요. 아까 넘어져가지고 바지 다 묻었는데 괜찮습니다. 여분 옷이 있어요. 봉황갯벌이라는 게 원래 이제 마산만이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복원 사업을 통해서 이만큼 이제 발전을 해서 복원이 된 상태의 갯벌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이제 직접 측정을 하고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시민들에 의해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향후 이제 다른 갯벌들도 다른 복원 사업에 어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 지역 사회의 좋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은요 그 지고 있는 책임 자체는 가벼워요. 어른들에 비해 훨씬 그렇잖아요. 우리는 훨씬 덜 살아왔고 그래서 오염에 끼친 그런 기여도도 훨씬 낮으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짐 자체는 훨씬 무거워요. 우리는 앞으로 반대로 더 많이 살아가야 되니까. 봉황갯벌은 마산만의 첫 시작점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봉황갯벌의 변화가 곧 마산만의 변화를 가져가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봉황갯벌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확대되는 거예요. 마산만으로 계속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증진되고 봉황갯벌에서 하던 정화활동을 마산만으로 확대해서 하면서 시민들이 마산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바다가 이왕이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을 담그고 생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되는 거죠. 봉암 갯벌이 희망이듯 아이들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경교육엔 아직 남아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영어 과목을 영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르치거나 수학 과목을 수학 자격증이 없는 교사가 가르친다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환경 과목은 환경 자격증이 없어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에 관심 없는 교사가 그 시간 내내 자율학습을 줘도 그거는 전혀 법적으로 전혀 제재를 가할 게 없는 거죠. 평가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가르칠 수 있고 그걸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9년부터 지난 10년간 환경교사 임용은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환경 과목을 자습 시간이라 생각하고 다른 과목의 교사가 가르치는 현실. 환경 교사들은 시대의 요구를 거스르는 상황이 문제라고 합니다. 환경과보다 필수가 가장 우리가 현재 우리 인류를 살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교양 과목이지만 환경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중요한 교양 과목이잖아요. 지금 기존의 환경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환경 교사를 내보내서 진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 수업을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지 교사가 있는 학교들.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 둘 소리 없이 사라져 간다면 우리의 미래에 남아있는 건 무엇일까요? 환경 교육을 한다고 당장 무언가가 바뀌진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바뀌면 우리의 환경도 미래도 희망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올해는 대기업 3곳 가운데 한 곳은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있구나. 수시 채용이 더 확대되기 전에 내가 얼른 취업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능력만으로 이 좋은 일자리를 들어가게 해주는 채용 제도는 사실상 공채뿐입니다. 구직이라는 게 사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갑작스러운 변동을 주게 되면은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럽지 않을까.